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랑 조금 미정계수의 의미부터 좀 봅시다. 너네 이거 이름이 뭐라고? 베이스 캠프. 좋아요. 그럼 누가 만든 거냐 이게? 그럼 아이젠이랑 관련성이 뭐야? 그것도 몰라? 나도 몰라. 자 얘들아, 어쨌든 베이스 캠프. 이회 2회 대수 이런 걸 할게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얘들아 지수로그 함수 여기 왜 이렇게 조금 발림성이 안 좋지? 자,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좀 얘기를 해봅시다 얘들아. 너네 이거 잘 그리면 존나 좋거든? 너네 2차 함수 할 때도 잘 그리면 졸라 좋았잖아, 그치? 그래서 지수로그 함수도요 잘 그리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형태를 내가 이렇게 말해보자. y는 이러한 지수로그 함수 있다고 합시다. 지수함수야, 지수함수. 이 친구를 내가 그리고 싶어. 얘를 그릴 거야. 어떻게 그려? 첫 번째로 뭘 좀 그려줘야 돼? 가장 중요한 거. 점근선. 점근선부터 그리는 거야, 얘들아. 점근선. 이 친구의 점근선이 뭐야? 아니, 점근선이 뭐야, 점근선. 어떤 함수가 점점 가까워지는 값. 하지만 거기엔 도착할 수 없죠. 그 값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럼 얘가 가질 수 없는 값이 뭐야? Q. 왜 Q인 거야? 얘가 뭐가 될 수는 없어?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죠? 당연히 지금 P도 0이 될 수는 없어. 그럼 얘가 Y가 가질 수 없는 값은 Q가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일단 점근선은 Y는 Q부터 너네가 그리고 시작을 합니다. 지수로그 함수, 지수함수 보시면요. Y는 Q라는 점근선부터 그려. 이렇게. 그렸어. 그 다음에 뭐 확인해 줘야 돼? 그리려면 뭘 확인해 주면 좋을까, 얘들아? 지나는 점 이런 거보다는요, 얘들아. P의 부호를 좀 확인해 주시면 좋아요. P의 부호 확인.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분필이 날리지? P의 부호 얘들아. P의 부호. 왜? P의 부호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뭐가 다른 건데? 증가감소? 그런 게 달라질까? 얘들아, 얘는 무조건 값이 얼마야? 양수예요. 양수. 맞지? 그럼 P가 양수면 이가 무슨 수야? P가 양수면. 얘 양수지. 그럼 Y값은 Q보다 어때? 커요. 그럼 점근선 위에 그려지는 거야. 언제? P가 무슨 수일 때? 양수일 때. 그럼 P가 음수면 밑에 그려지는 거야, 점근선. 오케이? 그래가지고 P의 부호를 확인한 이유는 얘들아, 저 그래프가 점근선 위에 그려지는지 아래 그려지는지, 위에 그려지는지 아래 그려지는지를 결정을 합니다. P의 부호가 양수면 점근선 위에 그려지고요. P의 부호가 음수라면 점근선 아래 그려져요. 이건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 얘들아. 그래서 P의 부호를 확인해서 양수면 점근선 위, 음수면 점근선 아래 그려진다.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너네가 이제 확인하는 게 뭐라고? 밑을 확인하게 돼요. 밑. 세 번째, 이제 뭘 확인한다? 밑을 확인한다. 밑. 그럼 얘들아, 이 친구의 밑은 얼마야, 지금? 이 친구의 밑. A야? A의 M제곱입니다. A의 M제곱. 이게 바로 밑이에요.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밑이 같은 두 지수함수는 생김새가 똑같은 거잖아. 그지? 그 정도 너네 알잖아? 그럼 Y는 2의 X제곱과 Y는 4의 X제곱, 2의 2X제곱. 밑이 같으니까 모양 똑같은 거야? 아니죠. 다른 거죠. 그럼 얘는 두 개가 밑이 다르다는 얘기잖아. 왜? 뭐가 다른데? 똑같이 2 아니야? x의 개수가 얼마일 때 기준? 1일 때 기준으로. 그래서 이건 2의 제곱에 전체 x제곱이다 라고 봐주셔야 되죠. 그래서 밑이 4인 거예요. 뭐 2의 2분의 1 x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 얘 밑 얼마야? 루트 2. 얘는 2분의 1. 알겠죠? 그래가지고 밑은요 a의 m제곱입니다. a의 m제곱. 이게 밑인데요. 이게 결국 뭐보다 큰지? 1보다 큰지 또는 0과 1 사이인지를 너네가 체크를 하는 거겠죠. 맞죠? 이게 너무 못 그려서. 여기 칠판 좀 안 좋은 듯해. 얘들아, 그럼 봐봐. 밑이
1보다 크면 얘는 증가해, 감소해? 씨발, 그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미안. 그건 모르는 거야, 얘들아. 너네가 알고 있는 점근선 위에 그려질 땐 맞아요. 자, 그러니까 이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하는 거 맞아. 언제? 점근선 위에 그려질 때. 근데 밑이 1보다 클 때 점근선 아래 그려지면 그럼 뭐가 되겠어? 감소를 해요. 감소를. 그래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오케이? 인정할 수 있겠지? 인정해. 자, 그럼 이번에는 밑이 0과 1 사이면 0과 1 사이면 점근선 위에 그려질 땐 감소한 모양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그럼 점근선 아래 그려질 때, 즉 P가 음수일 때는 뭘로 그려지겠어? 증가의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라는 거. 그래서 너네 그래프를 좀 잘 그리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너네가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해요 이러지 말라고. 그건 언제만? P가 양수일 때만. P가 음수면 점근선 아래 그려지면서 그게 바뀌게 돼요. 밑이 1보다 크면 감소로, 밑이 0과 1 사이면 증가로. 알겠죠? 그리고 점근선이 이거라는 거 좀 조심해주고 점점 다가가게끔 그려줘야 되지. 그려질 때. 그래서 너네 저거 잘 그리면 엄청 좋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얘 역할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자. P의 역할. P는 어떤 역할을 해? 얘들아? P의 역할. 방금 얘기한 거 있잖아. 점근선 위에 그려지는지 아래 그려지는 결정을 해요. P의 부호가. P의 역할의 첫 번째, 점근선 위에 그려지는지 아래 그려지는지 결정해. 두 번째로 또 어떤 역할을 해? 이건 너네가 배웠을 것 같은데. 평행이동. 어디로의 평행이동? X축으로의 평행이동 값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거. 그래서 뭐 4 곱하기 3의 뭐 2로 할까? 2의 X제곱이라고 돼 있으면 이게 지금 P인 거잖아.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어? X축으로의 평행이동 정보요. 그걸 알고 싶으면 너네가 이걸 뭘로 바꿔줘? 2의 제곱. 그럼 여기가 플러스 2니까 기본형에서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그럼 혹시 여기가 3이면 이것도 X축으로의 평행이동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지. 3은 2의 몇 제곱이야? 2의 몇 제곱을 시키면 3이 돼? 내가 2학년 때 오자마자 배운 거. 로그 2의 3. 오케이. 그래서 2의 로그 2의 3 돼 있으니까 플러스 로그 2의 3으로 되는 거겠죠. 그래서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이동.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두 가지라는 거를 좀 너네가 꼭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점근선 위에 그려지는지 아래 그려지는지요. 부호가. 그리고 저 값은 X축으로의 평행이동 정보를 가지고 있다. 까지 알고 계시면 얘들아 어려울 거 정말 없어요. 내가 여기다가 지금 좀 적어줄게. 내가 어쨌든 너네 수업을 준비하면서 좀 준비해온 게 있을 거 아니야? 아이젠에서. 그럼 아이젠은 받아 너네? 언제 받아? 아니 2주차. 그럼 어디 갔어 지금? 책꽂이. 아 책꽂이에 있다고? 아 그럼 언제 받아? 왜? 원래 학교에 쓰는데 바꾸려고 했다가 너 내 수업 신청했었어? 아니 미안. 아니 내가 확통 가르치고 있는데. 대신 책이 없다고 시험지만 주셔가지고. 아 그래? 자 그렇구나. 자 일단 봐봐. 아이젠에 이 지수 함수 그리는 걸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 아이젠에 어떻게 달라 해봐. 아니 내가 줄게. 뽑아줄게 있다. 네. 그래. 자 그 1회차에 원 위크니? 여기에 1, 2, 5, 7, 11, 12번. 아, 이거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래프를 저렇게 그립니다 하고 이렇게 풀어주려고 했어요. 2회차에서는 8번이요. 이거 아이젠에 있으니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됐죠? 영상도 줄 테니까 보시고. 그럼 이번엔 얘들아 로그 함수 그래프도 한번 얘기해 보자. 로그 함수. 로그 함수는 조금 더 복잡하긴 한데 이겁니다 지금. 오케이? 풀로 지금 쓴 거야. 그냥 풀로. 아예 개풀로. 미정렬수 개풀로 잡아가지고 그냥 써버린 거야. 자, 이 친구를 내가 그리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그럼 쟤랑 뭐 역함수 관계라는 거 알고 있니, 얘나? 아, 그래? 오케이. 역함수 관계예요. 그 역함수 관계라는 거 좀 일단은 지금 이 형태가 역함수라는 건 아니고 둘은 어쨌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역함수 관계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얘를 그리는 게 첫 번째로 얘도 마찬가지로 뭘 가지고 있어? 점근선을 가지고 있는 함수는 점근선부터 그리는 거야, 얘들아. 점근선.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어떻게 구해? 이걸 뭐라 부르냐? 진수. 진수가 뭐가 되는? 0이 되게 하는 x값이요. 외워. 진수가 0이 되게 하는 x값 얼마야? 마이너스 n분의 n. 오케이. 요거. 이 친구. 자, 얘 준다. 저거부터 그리는 거야. x값이 적은 거니까 이거 x는 마이너스 n분의 n을 요렇게 그리죠. 이렇게. 오케이. 딱 그래. 그리고 이번엔 뭘 확인하냐 하면 두 번째로 를 확인합니다. m의 부호를 확인해요. m의 부호. 야, 좀 근데 관련이 있다며. 좀 관련을 가지고 보자면 얘의 m의 부호를 확인하는 이유는 뭐겠어? 점근선의 오른쪽에 그려지는지 왼쪽에 그려지는지겠죠. 맞죠? 점근선. 이걸 확인하는 이유는 점근선의 왼쪽에 그려지는지 오른쪽에 그려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졸라 신기한 게 얘들아, 이거 역함수를 너네가 직접 구해보시면 이 p가 어디로 가냐 하면 요 x의 개수로 가요. 그러니까 하는 역할이 존나 똑같다는 거야. 너네가 이거의 역함수를 구해보면 p가 어디로 간다고? 요 x의 개수로 간다고. 그래서 하는 역할이 똑같다는 거야. m의 부호를 확인하는 이유는 점근선의 왼쪽에 그려지는지 오른쪽에 그려지는지. 음수면, 저게 음수라면 점근선의 왼쪽에 그려지고요. 저게 양수라면 점근선의 오른쪽에 그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가 뭐냐? 왜 당연한 거냐? 얘들아, 진수는 항상 무슨 수여야 돼? 양수여야 되죠. 얘가 양수가 되려면 x값이 어때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 자, mx 플러스 n이라는 건 직선 아니야? 직선이지.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n분의 n, 0을 지나는 직선이야. 근데 m값이 음수면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지. 그럼 이거의 부호가 양수가 되려면, 즉 얘가 진수가 양수가 되려면 x값이 마이너스 n분의 n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는 거지. 그래야 여기 그려진다는 거잖아. x값이 저것보다 작아야 되니까. 근데 m값이 양수면 이렇게 그려지니까. m값이 양수면. 얘가 양수가 되려면 x값이 마이너스 n분의 n보다 커야 되는 거죠. 즉 진수가 양수가 되려면 x값이 마이너스 n분의 n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이쪽에 그려진다는 거겠지. 맞니? 너네가 한번 예시를 들어가지고 체크해 보셔도 되고 그냥 단순히 외워줘도 좋습니다. m의 부호, x의 개수. 저 m의 부호가 양수면 점근선의 오른쪽, 음수면 왼쪽에 그려진다라는 걸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확인하면 돼? 맞죠? 밑 확인. 밑. 근데 이 친구 밑이 얼마야? 지수 함수는 그나마 쉽거든? 근데 로그 함수는 밑을 구하는 게 조금 까다로워요. 조금 더. 자, 이렇게 얘기해보자.
밑 얼마야? 2예요. 오케이, 밑 2예요. 밑 얼마야? 4야. 분명 모양은 다를 거야. 그치? 밑 얼마야? 2. 아, 그럼 얘랑 모양 똑같아? 아니야. 그럼 밑이 2가 아니란 얘기잖아. 얘가. 얘 밑 얼마야? 루트 2. 아, 앞에 개수가 1일 때 기준입니다, 얘들아. 앞에 개수가 1일 때 기준. 그래서 얘를 여기로 또 넘겨주면 안 돼. 자, 로그 4의 x의 세제곱 8이라 할까? 8. 이렇게 돼 있어. 얘 밑 얼마야? 2야. 자, 그러니까 로그 함수는 밑을 정의하는 게 조금 까다롭다고 했어. 자, 밑을 언제 정의하냐면요. 여기 있는 이 x의 차수가 1차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개수가 1이어야 돼요. 그럼 여기 차수를 1차로 만들고 싶으면 3은 어떻게 해줘야 돼? 뭐 여기로 갔다가 뭐 1로 가셔도 되고. 그건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아니면 여기다가 세제곱근을 씌워도 되고, 둘 다. 그지? 그럼 여기가 2가 되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밑이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의 밑 얼마야? 자, 여기로 가면 8. 여기로 가면 어떻게 돼? 역수 취급되지. 맞아? 그래서 그래, 그거야. 오케이? 그럼 이 친구 밑 얼마야? 여긴 이미 1차지. 이미 1차야? 그럼 여기만 뭘로 맞춰주면 돼? 1로 맞추면 되지. 근데 1로 맞출 때 얘가 1로 올라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럼 P차가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로 가는 거야. 그래서 밑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A의 P분의 1제곱. 오케이. A의 P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너네가 알다시피 얘가 1보다 클 때와 0과 1 사이일 때로 너희가 나눠서 증가감소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잖아. 밑이 1보다 크면 뭐가 돼? 모르는 거야. 아까랑 마찬가지로. 증가감소. 그건 언제만이야? 너네가 알고 있는 기본 형태. 점근선 위에 그려질 때와 점근선의 우측에 그려질 때입니다. 그래서 점근선의 우측에 그려질 때는 밑이 1보다 크면 너네가 알고 있는 이 증가의 형태로 그려져요. 그런데 점근선의 왼쪽에 그려지면 뭐가 되겠어? 반대가 되니까 감소로 그려져요. 감소로. 알겠죠? 감소로 그려집니다. 그럼 밑이 0과 1 사이라면 너네가 알고 있는 점근선의 오른쪽에 그려질 때는 감소로. 점근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감소로. 점근선의 왼쪽에 그려진다면 반대가 돼서 증가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 꼭 기억해 줘요. 이것만 너네가 좀 잘 그리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칩니다. 그렇죠? 제발 잘 그려주면 좋겠고. 그럼 얘들아, 이 로그 함수에서 이 x의 개수가 가지고 있는 정보 또 몇 가지겠어? 2가지. 저 친구의 부호는 점근선의 오른쪽 왼쪽을 결정하고, 저 값은 또 뭐겠어? 뭘 결정했어? 값은. 너네 생각해봐라. 얘랑 뭐가 바뀐 거라고? x랑 y가 바뀐 역함수 관계라며. 그럼 얘가 아까 얘가 가지고 있던 정보가 x축으로의 평행이동 정보였잖아. 그럼 이 값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뭐겠어? y축으로의 평행이동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얘 가지고 있는 정보 2가지인데 y축으로의 평행이동 정보를 가지고 있다 까지 좀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2가지. 야, 나 원래 글씨 좀 쓰잖아. 근데 여기 좀 글씨 좀 안 좋네요. 여기 칠판이. 저 값이 가지고 있는 값에 대한 정보가 뭐라고? y축으로의 평행이동 정보라고요. 그래서 y는 로그 2에 4x가 있고, 그 여기 얘가 지금 부호가 양수잖아. 그러니까 점근선의 오른쪽에 그려질 거라고.
근데 이 값이 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y축으로의 평행이동. 그걸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건데? 하면 얘네 둘을 뭐 해줘요? 쪼개줘요. 쪼개줘. 그럼 로그 2의 4 더하기 로그 2의 x로 쪼개주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2. 그래서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것까지 너네가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얘들아 좀 너네가 적어두고 좀 외워두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그 함수 문제가 이걸 가지고 내가 얘기한 다음에 풀어줄라 했던 문제가 3회 1, 2, 4, 5입니다. 3회 1, 2, 4, 5. 너네가 풀어보세요. 알겠죠? 체크했냐? 풀 거냐? 풀어야지. 언젠간 푸세요, 얘들아. 문제가 조금 어려운데 지금 푸는 건 좀 아니더라도 한 2월 중순 말쯤 돼가지고 풀기엔 참 좋은 난이도 같아요. 그래서 꼭 좀 풀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쯤 하면 된 것 같고 얘기는 너네 이제 시험지를 좀 봅시다. 시험지? 베이스 캠프 2회. 얘들아 1번 한번 볼래? 1번? 쌤 혹시 좀 수업 이거 해설하다가 말리더라도 좀 이해해? 처음 보는 문제잖아. 직독직해라고. 영어로 하자면. 오케이? 자. 자, 얘들아. 1번 보시면 내가 다른 말은 안 하고 이 유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게. 뭐 분명 잘 풀겠죠, 너네가. 그런데 너네 이런 어떤 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면 어떻게 풀어? 절편 찾아서. 그것도 좋은데 얘들아, 일단은 그릴 수 있는 축을 좀 먼저 그리세요. 무슨 말이냐면 함수의 미정계수가 있으면 y축이나 x축 둘 중 하나는 무조건 그릴 수 있어요. 물론 못 그리는 문제도 있어. 그게 좀 어려운 거지. 하지만 x축과 y축 둘 중 하나는 무조건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저 그래프 그려보자. 1번. 어떻게 그려져? 뭐부터 그린다고? 정근선. y는 k부터 그리는 거야. 그 다음에 위에 그려져, 아래 그려져? 위에 그려지니까 감소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거 아래? 이렇게 그렸어. 여기서 너네가 그릴 수 있는 축이 누구야? x축? y축인 거야. x축은 어디 그려질지 모르잖아. k가 부호가 뭔지 모르는데. 그럴 땐 너네가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축, 즉 y축만 이렇게 먼저 그려놓으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너네가 이 저 x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체크를 하는 거야. 원하는 상황. 지금 저 친구가 3, 4호면을 지나지 않아야 된대. 움직이면서 확인하라고. 야, x축이 여기 있으면 3, 4호면 지나 안 지나? 지나. 그럼 안 되잖아. 더 내려. 내리다 보니까 3, 4호면 계속 지나. 그러다가 언제? 여길 때. x축이 점근선이 될 때. 그리고 x축이 여기 있을 때. 3, 4호면인데? 미안하다. 자, 쭉 지나다가 언제? 요때. 요때부터 안 지나는 거죠. 항상 경계를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의 뭐가? y절편이 뭐가 될 때? x축이 될 때. 즉 y절편이 0이 될 때가 경계다 해서 문제를 풀어갈 겁니다. 얘들아 항상 이렇게 좀 풀어주세요. 개형을 그린 다음에 내가 그릴 수 있는 축을 좀 그려놓고 거기서 못 그린 축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경계를 찾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2번. 이제 그릴 수 있냐? 저 그래프. 2번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까? 자, 내가 저 친구의 밑을 정확히 알고 싶으면 저 친구, 저 진수 쪽에 있는 저 차수가 몇 차여야 된다고? 1차. 근데 지금 쟤 몇 차야? 마이너스 1차인 거야. 그럼 마이너스를 앞으로 딱 보냈어.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a분의 1x 뭐 이게 됐어. 근데 얘 또 1이 아니라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또 어디다 보내야 돼? 여기다 보내야 돼. 즉 얘는 요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럼 밑이 얼마인 거야? a가 되는 거야. 근데 정근선의 오른쪽에 그려져. 근데 밑이 a인데 a가 1보다 크대. 증가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겠죠. x는 0.
y축이 있다면. 그래서 너네가 저기랑 뭐 확인을 해봐야죠. 그래서 몇 번 틀린 거냐? 4번. 증간다이. 됐고 3번은 안 할게요. 근데 너네 로그 방부등식이나 이런 거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무조건 하고 쓰고 시작해야 되는 거. 진수 조건, 및 조건은 꼭 쓰고 시작을 하세요. 제발. 진수 조건, 및 조건은 꼭 써야 됩니다. 물론 너네가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걸 안 쓰고도 답이 나올 때가 있어. 분명. 하지만 맘만 먹으면 틀리게 할 수 있다. 꼭 좀 써주시고. 아이젠에 있던 건데 로그 방부등식 문제에서 이런 꼴이 나와요.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할게. 어차피 프리스타일이잖아. 자, 얘들아, 이런 꼴이 나와. 즉 로그에 뭐가 나와? 곱셈 꼴이 나와. 로그에 곱셈. 아, 로그를 곱한 꼴이 나왔어. 얘들아, 로그에 곱셈하면 너네가 떠오르는 게 뭐야? 로그에 곱셈하면 로그 이 곱셈 하면 탁 떠오르는 게 있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얘들아. 딱 두 가지. 뭐냐면 첫 번째로 너네가 생각할 게 하나의 로그로 표현할 수 있냐? 하나의 로그로 표현할 수 있냐? 표현 가능? 이거를 고민해 보는 거야, 너희가. 이게 첫 번째 마인드입니다, 얘들아. 로그끼리의 곱셈이 나와 있을 땐 그 두 개가 곱해져서 하나의 로그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거부터 고민을 하는 거야. 가능하다면 하시면 되죠. 오케이. 근데 불가능하다면요? 진수를 쪼개주세요. 진수 쪼개기. 이 두 가지입니다, 얘들아. 너네가 할 행동이. 그래서 뭐 이거 1번도 아니지. 그냥 이것부터 생각을 하는 거고 하나의 로그로 표현할 수 있다면 하시고 불가능하다면 진수를 쪼개주세요입니다. 그럼 얘들아, 하나의 로그로 표현이 가능할 때가 언제야? 두 로그를 곱했어. 너네 로그의 곱셈 어디서 배워? 밑변환 공식에서 배우거든? 밑변환 공식. 그랬을 때 너네가 밑변환 공식으로 체크를 했을 때 두 로그가 이렇게 곱해져가지고 하나의 로그로 표현되는 상황이 언제야? 한 친구의 밑과 한 친구의 진수가 같으면 돼요. 그럼 하나의 로그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밑변환 공식이에요, 얘들아. 그렇잖아. 로그 이것분의 로그 이거, 로그 이것분의 로그 이거 하면 얘네가 약분이 되는 관계거든. 그래서 한 친구의 밑과 한 친구의 진수가 이렇게 같다면,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B와 C라고 해봅시다. B와 C, C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거는 곱해져서 하나의 로그로 표현이 되는데 어떻게 될까? 같은 걸 이렇게 없애줘. 사라져줘. 그리고 얘네 자리를 지키세요. 그럼 로그 C의 B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하나 질문. 그럼 두 로그를 나눴을 때 하나의 로그로 표현되는 상황은 언제야? 두 로그를 나눴을 때 하나의 로그로 표현되는 상황. 밑이 같을 때 또는 진수가 같을 때. 그게 밑변환 공식이죠. 근데 그거의 변형으로 곱셈이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한 놈의 밑과 한 놈의 진수가 같다면 두 로그를 곱해서 하나의 로그로 표현할 수 있다. 로그 C의 B다. 다른 약분되는 거 지워지고 자리를 지켜준다. 기억해줘. 그럼 얘들아, 이 친구는 지금 하나의 로그로 표현돼, 안 돼? 로그의 곱셈인데 하나의 로그로 표현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얘들아. 그럴 땐 뭐 해달라고? 진수를 쪼개달라고. 진수를 쪼갠다는 게 뭔 소리야? 얘들아, 너네 진수 이게 나눗셈이야. x 나누기 10이야. 그럼 두 로그를 뭐 했을 때? 뺐을 때. 오케이. 그래서 로그 x. 그냥 밑 10이야, 이거. 빼기 로그 10.
여기는 로그 100 더하기 로그 x제곱. 근데 그 2가 바깥으로 나와서 2의 로그 x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방정식은 너네가 꽤나 많이 보던 방정식 아니야? 로그 x를 뭘로 치환? 뭐 t로 치환해가지고 정리하시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고 t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여기선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 내가 대충 그냥 처리한 거라. 그래서 로그 곱셈 나오시면 하나의 로그로 표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해주시면 되고 불가능하면 진수를 쪼개주세요. 4번도 네, 말 안 할게요. 4번도 말 안 하고 5번도 말 안 할게요. 5번도 말 안 할게요. 굳이 5번도 네, 제발 진수 조건 좀 써줘. 그 다음에 6번 틀린 사람. 오케이. 자, 6번 합시다. 6번 보시면 부등식 뭐 저렇게 있는데 저거에 돼 있어. 저 친구의 해를 구하래. 근데 너네 지금 바로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미식 같은 두 로그의 합이죠. 그러니까 뭐 하나의 로그로 표현하는 거야. 진수끼리 뭐해서? 곱해서. 근데 얘들아 그거 쓰기 전에 뭐 써달라고? 합치기 전에? 진수 조건. x는 일단 뭐보단 커야 돼? 0보다는 크고 4 곱하기 3의 k-1제곱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이렇게 일단 쓰고 시작하시라고. 그리고 너네가 구한 해와 얘의 공통 부분이 바로 진짜 너네가 구하고자 하는 해가 될 거야. 그럼 정리하시면 로그 3에 이거에 x 제곱 이게 될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럼 이건 너네가 요즘 외워줘야 되는 거죠.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아직 익숙하지 않은가? 자, 자, 인정? 인정? 이거 인정? 인정? 이거 만족하는 x값 얼마? 2 이상. 인정해야지? 그럼 여기에 이렇게 썼을 때 이거 만족하는 x값 뭐 이상? 2 이상. 해는 변하지 않아요. 양변의 밑에 저걸 씌워줘도. 즉 여기서 양변의 밑에 이렇게 씌워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을 것 같아. 맞지? 그럼 얘는 뭐가 돼? 그냥 진수가 그대로 튀어나오면 이게 로그의 정의 아니야. 3의 지수 자리에 로그 3에 얼마가 오면 이게 그대로 튀어나오는. 즉 4 곱하기 3의 k-1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x제곱이 이거다. 맞죠? 그럼 이러고 나니까 이게 무슨 몇 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 해를 구하는 건 어떻게 해? 한쪽으로 넘겨서 인수분해입니다. 그래서 이거 넘겨서 정리해 주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k-1제곱 x 플러스 3의 2k-1 이 0 이하다. 이게 될 것 같아요.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 뭐야? 인수분해야 얘들아. 기본적으로 인수분해입니다. 근데 사실 너네가 이게 지금 보일까는 모르겠어요. 이거 맞아 지금? 잠깐만. 이게 보일까는 잘 모르겠어. 인수분해가 되니?
어떻게 돼? 3의 k-1제곱과 뭐 해가지고 정리하면 되겠죠. 근데 뭐 솔직히 인수분해가 만약에 안 되면 뭐 하면 돼? 근데 인수분해를 못 하겠어 내가. 그럼 이거 해 어떻게 구해? 근해 공식 때리면 돼. 맞아? 2차 부등식에는 범위의 양 끝이니까 근해 공식 때리셔도 돼. 근해 공식 때려볼까? 어떻게 돼? 짝수 공식 정도 쓸 수 있니? 잘못 썼다. 씨. 얼마냐? 나 아침에 머리가 안 돌아가. 제곱 마이너스 아씨 나 잘못 썼잖아. 이거 아님? 맞니? 이거 해가지고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이거 정리하면 돼. 근데 봐봐. 이것도 좀 지금 존나 짜증나. 솔직히 너네한테 이걸 직접 해를 구하라고 낸 문제겠냐고. 이게 아니 좀 인수분해가 잘 못할 것 같단 말이야. 누구나. 안 되겠으면 얘들아 빠른 포기를 하든 구하는 걸 봐봐. 구하는 친구를 봐봐. 구하는 친구를. 구하는 게 뭐야? 로그? 3회? 베타. 이거겠네요. 뭘로 좀 체크하면 좋을까? 근과계수로 어떻게 좀 정리해 보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근과계수로? 얘들아? 두근의 합 얼마야? 뭐 이쯤은 되겠네요. 근데 이게 문제가 참 결국 이렇게 해도 안 풀릴 것 같거든? 그지? 원래는 이쯤 하면 이렇게 해주면 풀려줘야 되는데 결국엔 진짜 인수분해 하거나 아까 근과 계수로 정리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하면 풀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네. 그래서 저런 것도 한번 떠올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가 아까 그 근해 공식으로 구한 걸 해가지고 대입해봐. 얘들아 7번은 좀 많이 틀렸더라. 7번은 좀 많이 틀렸던데 너네 어쨌든 지금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거거든? 부등식의 해? 근데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 그러면 그래프로 너네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부등식의 해를 구할 때 또는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너네한테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면 저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너네가 지금 본 게 2분의 1에다가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 일단 기본 형태로 너네가 저 친구의 해는 구할 줄 알죠? 밑이 2분의 1이니까 지수가 클수록 값이 어떻게 돼? 작아져. 그럼 얘가 더 커지려면 이 값이 이 값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즉 이 친구의 해는 FG 나누기 3
작거나 같다 gx니까 3gx. 뭐 이쯤으로 끊을 수 있겠네. 맞아? 그래서 나는 지금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을 구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얘들아, 너네 방정식 부등식의 해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줘요? 넘겨서 인수분해로 푸는 거야, 얘들아. 그럼 이 친구 넘겨가지고 인수분해 줄 때 gx로 좀 묶일까? 그럼 f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친구의 해를 구해주시면 돼요. 자, 너네 그 마인드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 개념에 대한, 얘들아, 이 친구의 해는 뭐가 돼? 마이너스 7과 3, 4. 왜 그런 거야?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거 말고, 만약에 그릴 수 없다면, 자, 그 논리가 뭐냐면 얘들아, 그럼 너네 이런 거의 해는 어떻게 찾아? 이런 거의 해? 방정식의 해? 둘 중 하나가 뭐가 되면? 0이 되면. 그럼 얘가 0 될 때 3, 얘가 0 될 때 마이너스 7 이렇게 구하잖아. 그럼 혹시 이거의 해는 어떻게 구하겠어? 그것도 맞는 말이지. 경계가 되는 거니까. 그거 말고 이 친구 해 어떻게 구했어? 얘가 플러스일 때 얘 뭐?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일 때 얘가 플러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얘가 플러스였다면 얘가 뭐가 되면 돼? 마이너스가 되면 돼. 그럼 얘가 플러스가 되려면 x가 어떻게 되면 돼? 3보다 크면 돼. 근데 0일 때도 지금 포함되니까 3 이상이라고 얘기하자. 오케이, 얘가 3 이상이면 돼. 동시에 얘가 어떻게 되면 돼? 음수가 되려면 마이너스 7보다 작아야 돼. 즉 x가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근데 이거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x값이 있어 없어? 3 이상이면서 마이너스 7보다는 작을 수 있어 없어? 불가능해. 여기서 해가 없는 거야. 그럼 얘가 음수일 때와 얘가 양수일 땐? 얘가 음수가 되려면 x가 3보다 작거나 같아. 0 될 때도 포함 지금. 그럼 얘가 지금 플러스가 되려면 x는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다. 동시에 만족하는 x값 뭐가 돼? 마 7과 3 사이. 그래서 이 친구의 해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걸 지금 왜 알려주면 나중에 너희가 이런 꼴도 볼 거라고요. 로그 2의 x 마이너스 8 이런 거요. 어떻게 구할 거야? 얘가 플러스일 때 얘도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일 때도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가 되려면 x가 뭐 이상? 얘가 8이면 너무 크다. 4라고 할까? 얘가 플러스가 되려면 x가 뭐 이상? 16 이상. 그럼 얘가 플러스가 되니까 x가 마이너스 3 이상. 그럼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x값은 16 이상.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여도 되잖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되려면 x가 16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x가 마3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건 x가 마3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거야.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고요. 그럼 여기도 너네가 생각해봐. 해 어떻게 구할래? 이 친구와 이 친구가 곱해져가지고 0 이하가 되려면 두 가지죠. 얘가 플러스일 때 얘는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일 때 얘가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럼 첫 번째 케이스, gx가 양수일 때, gx가 언제 양수가 돼? 부호 판단할 수 있잖아. 그래프 그려져 있으니까. gx 언제?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등호 있으니까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맞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가 되려면 fx가 뭐보다 작아져야 돼? 3보다 작아져야 돼. 얘들아, 그러니까 3이 적혀 있잖아, 지금. 그럼 fx가 3보다 아래쪽에 있는 x값은 언제부터 언제? fx라는 저 2차 함수 그래프가 y값이 3보다 작거나 같게끔 하는 x값은 얼마부터 얼마? 1부터 5. 그래서 여기서 1부터 5.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x값을 쓰는 거죠. 3 이상, 5 이하. 그럼 사실은 여기 이거는 얘들아, 얘가 플러스가 될 때, 얘가 마이너스가 될 땐 이거의 그냥 반대 아니야? 맞지? 그래서 여기서 x가 마3 이하와 3 이하와 여긴 x가 1 이하 또는 x가 5 이상 이게 되는 거죠.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x값은 여기서는 x가 3 이상 5 이하. 여기서는 x가 3 이하. 그러니까 저걸 만족하는 자연수 x값 합을 구하는 거겠지. 자, 8번. 잘 보이나, 이게? 팔 번 얘들아, 많이 틀릴 거거든? 근데 오늘만 잘 들어봐. 그러면 좀 잘 맞추게 해줄게. 자, 너네 수준으로 어디를 하면 좋을까? 너네 지수 로그 그래프가 동시에 등장했어. 그런 상황이야? 그럼 너네들은 무조건 하고 둘의 대칭 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대칭 관계가 있나요? 이것부터 살펴볼 거예요. 오케이? 쟤네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대칭 관계가 아닐 수도 있어. 대칭성이 깨져 있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쟤네가 어떤 대칭성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네가 그 대칭 관계를 확인하시면 좋아요. 그럼 대칭 관계를 어떻게 확인하냐? 항등점으로 확인하세요. 이건 좀 그냥 사실 지금 너네 수준에서는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 일단 뭐 적어놓고 계속 봐. 항등점으로 확인을 하세요. 항등점을 가지고 대칭성을 확인한다라는 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항등점을 확인한다. 그럼 너네 항등점 이 친구의 항등점은 뭐야? 항등점이라는 건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항등점이라는 건 밑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야. 그럼 밑이 뭐든 간에 상관이 없으려면, 관계가 없으려면 지수가 뭐가 되면 돼? 0. 그럼 몇 컴마 몇이야? m 컴마? 그치. 여기가 이게 0이 되면 1이니까 n 플러스 1. 이거야. 너네 그 각자 담임선생님들께 항등점에 대해서 좀 정확히 해달라 그래. 이거 다음에 앞에 P 있고 뭐 있으면 좀 더 복잡해질 수 있어. 알겠지? 자, 그러면 이 로그 함수의 항등점은 어떻게 구해? 이것도 밑에 관계없이잖아. 로그 함수는 밑에 관계없이 진수가 얼마면? 1이면 그 값은 0이 된다. 로그는 진수가 1이 되면 밑에 관계없이 이건 0이다. 오케이, 그럼 얘가 1 되게 하는 x값 얼마야? n 플러스 1, n. 이게 됩니다. 자, 지수 로그 함수가 각각의 항등점이 이렇게 있어. 얘네 둘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쟤네들은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대칭성이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역함수 관계니까 y는 x선의 대칭이거든? 근데 그 다음 얘네들이 막 평행이동 막 됐을 거 아니야. 그래도 얘네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대칭성이 있으려면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어야 돼. 그럼 얘네 두 개가 지금 이 기울기가 1인 어떤 직선 x 플러스 c라는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면 얘네 둘의 항등점의 위치를 이렇게 잡았을 때 둘이 이었을 때 대칭이려면 접혀야 되잖아. 그럼 여기 뭐여야 돼? 수직이어야지. 그럼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 대칭성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대칭성이 깨진 겁니다. 대칭성을 이용하는 문제가 아닌 거야. 그럼 이거 한번 얘기해 볼까? 자, 둘이 지금 있어요. 8번에 항등점. 지수함수 몇 컴마 몇? 1, 1. 1,1. 1,1. 지수함수 항등점 1,1이야. 8번. 로그 함수는 2,0. 야, 두 개 이으면 기울기 뭐가 돼? 마일. 진짜 대칭성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선은 어떻게 구합니까? 개 쉽죠. 여기가 현재 1,1이고요. 여기가 2,0이에요. 이 직선은 기울기가 1이에요. 얘들아, 대칭성이라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 어때? 같은 거야. 그럼 이 둘의 뭘 지나 얘는? 중점을 지나. 얘들아, 1,1과 2,0의 중점이 몇 컴마 몇이야? 2분의 3, 2분의 1. 얘는 2분의 3, 2분의 1을 지나야 돼. C 얼마야? 마이너스 1. 2분의 3, 2분의 1 지려면 C는 마이너스 1이어야 돼. 즉, 이 친구는 Y는 X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라고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어느 정도 습득을 해두시면 굉장히 빠를 수 있습니다. 이건. 항등점을 가지고 찾는, 대칭선을 찾는 방법 좀 알아두시면 빠를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 또 이런 직선도 등장한다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x 플러스 5, y는 1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a와 b였다고. 그럼 얘들아, a와 b도 지금 두 점도 어떤 관계야? 이 선에 대해서 대칭 관계인 거야. Right? 근데 직선이 되게 완벽하네? 뭐 할 수 있어? 교점을 찾을 수 있어요. 맞죠, 지금? x-1, 마이너스 x 플러스 5. 연립을 하시면 구할 수 있어요, 좌표를. 그리고 이 거리는 같다입니다. 그리고 이건 너네 도구적인 것과 좀 행동적인 건데, 얘들아. 너네한테 어떤 직선, 좌표 평면에서 직선의 기울기가 3이다 이렇게 주어진 거야. 그리고 이 위에 특정한 점들이 이렇게 있어. A와 B 이런 식으로. 좌표 평면 상에서 너네 그 직선의 기울기를 너네한테 줬고 저기 특정한 점들 A와 B가 있어요. 그럼 너네가 해야 될 행동이 뭐야? 해줄 행동.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해줄 행동. 이건 무조건이야. 좌표 평면 상이 직선이 등장했는데 기울기를 너네한테 줬어. 그리고 그 위에 특정한 점 A와 B가 있어. 그럼 해줘야 될 행동이요. 직각삼각형을 그리세요. 오케이. 이렇게. 그럼 이게 몇 대 몇이야? 1대 3이죠. 1대 3대 몇이야? 루트 10. 그럼 이제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뉘어. 너네한테 이 길이가 2루트 10이라고 준 거야. 그럼 여기 찐 거리가 얼마야? 2. 여긴? 6. 2, 6. 그럼 여기 이 길이가 2야, 정확히? 그럼 여긴 6이야? 이거 어디다 이용해? 좌표 설정하는 데 이용해요. 좌표 설정. 자, 이 좌표 둘 다 모르잖아. 그럼 원래는 내가 알파랑 베타 이런 식으로 둬야 돼. 근데 얘를 알고 있으니까 뭐 할 수 있어? 알파 플러스 이런 식으로 좌표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나서 그럼 여기 있는 이 값이 6이라는 건 어떻게 이용해 먹어? Y좌표. 오케이. 자, 분명히 너네 이 문제가 직선 문제가 아니라서 여기를 지나는 어떤 또 지수함수들 또는 로그 함수들이 등장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좌표 설정을 했으면 x좌표를 설정하는 이유가 뭐야? 대입하기 위함이야. 그럼 여기에 이 함수, 이 지수함수에 대입을 하면 y값 등장하겠지. 여기 지수함수에도 x좌표에 알파 플러스 2 나올 y값 등장하겠지. 그럼 두 y값의 차이가 얼마다? 얼마? 6이다 라고 써주시면
너희가 저 알파 값을 구할 수 있는 뭐 거의 대부분 이런 구조의 문제들로 등장해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근데 뭐 이런 상황도 등장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2인 직선이야. 이 길이비를 너네한테 2대 3 이런 식으로 준 거야. 근데 어쨌든 얘들아 직선의 기울기 나와 있으면 뭔 짓거리 해달라고? 그거야. 무조건 그려줘 일단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두는 거야. 그럼 혹시 내가 기울기가 2니까 몇 대 몇이야? 1대 2. 여기도 1대 2가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를 T, 2T. 여기는 갑자기 K 써가지고 2K. 뭐 이렇게 써도 되지만 얘 둘은 무슨 삼각형이야? 닮음이죠. 그럼 여기가 몇 대 몇이야? 2대 3.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2T라고 두시면 여긴 몇 T? 3T. 오케이. 좋아요. 여긴 3T가 되고 여긴 4T가 되면서 여긴 6T가 되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지. 봐봐. 이 길이가 주어진 상황이 아니야. 어쨌든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니까 나는 이 짓거리 해줄 수 있다고. 봐봐. 이렇게 하면 너네가 문제들을 보면 알겠지만 셋 중에 하나의 x좌표를 너네한테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x좌표 얼마야? 3-2t. 여긴 3 플러스 3t.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직선의 기울기가 등장하면요. 직각삼각형 그려주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표현들을 하세요. 미지수로. 근데 그랬을 때 너네한테 이 길이를 주면 완전 땡큐야. 이거 좌표 길이를 정확히 알아. 근데 길이가 안 주어져 있다면 너네가 여전히 t로 둘 수밖에 없다고. 이 길이들은 정확한 값이 아닌. 하지만 그 셋 중에 하나의 좌표를 거의 대부분 알려줍니다. 하나를 알려주면 여기 3이면 여기 3-2t, 여긴 3 플러스 3t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다고. 됐죠? 자, 뭐 말이 지금 되게 길어졌는데 뭘 얘기하고 싶냐 하면 기울기 얼마라고? AB의 그 기울기 얼마야? 마1. 그리고 또 너네한테 이 길이 줬잖아. 2루트 2라고. 뭐해? 직각삼각형. 2, 뭐 이거지. 뭐 2. 그럼 너네가 딱 이게 반반이니까 1인 거 인정이야? 그럼 너네 이 정확히 좌표 알아? 그럼 여기 정확한 좌표 알아? 아까 여기 정확히 좌표 구할 수 있다며. 그럼 여기 1이니까 여기 좌표 구할 수 있어? 끝났네 그러면. 왜? 좌표를 설정하는 순간 너네가 저 지수함수에 대입하면 되는 거죠.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A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A 값을 구하면 ABC의 넓이 따위 정도는 너네한테 맡길게요. 저거 그거 아니야 그냥. 뭐 쓰면 돼? 신발끈 정리 쓰셔도 되고. 좌표 알면 신발끈 딱 쓰면 끝나는 거지 뭐. 맞죠? 자, 엄청 고급 스킬을 너네한테 알려드렸어요. 고급 스킬. 항등점으로 대칭성을 확인한다.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자, 이거 한 김에 내가 줄게. 자, 영상 그리고 따로 또 줄 거니까 좀 보시고. 근데 이게 사실은 교과에 대한 과정은 아니라고, 이게. 응? 교과 과정은 아니라고. 뭐 실전 개념이라고 불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럼 조금 더 교과서적인 해법으로 좀 풀어볼게요. 근데 얘들아, 이 문제가 한 고3 모의고사 한 6월인가 9월인가 한 3, 4년 전에 나와가지고 애들 졸라 많이 틀린 거거든, 이게. 근데 솔직히 너네가 보이냐? 저 두 개가? 그러니까 로그 AX와 AX제곱 두 개가 역함수 관계잖아. 근데 그걸 동시에 X축으로 1만큼 옮긴 거잖아. 그럼 그 선도 같이 따라 움직일 거다, 뭐 이런 논리인데 사실 그게 보이냐고. 안 보입니다, 얘들아.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좀 그거는 되게 좀 발상적인 풀이고, 이런 풀이를 좀 보여줄게요. 잘 봐.
이게 좀 정확한 풀이 같아요. 평가원이나 이런 데서 원하는. 물론 걔네가 말해주는 건 없지만 로그 a의 x 마이너스 1 이거에 a의 자 어쨌든 너네가 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나온다면 역함수 관계인지 체크하는 거 맞잖아. 해봤어. 역함수야 아니야? 아니지. 자 근데 어떤 게 나오냐면 기울기가 얼마짜리인 직선?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나오는 거야. 그럼 아씨 이건 분명히 어떤 대칭성을 이용하는 문제 같은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역함수 관계일 때만 나오던 건데 분명히 그럼 저게 있으면 역함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근데 둘은 역함수 관계가 아니야. 그럼 너네가 뭐 해주면 되냐면 좀 더 위로 그리자. 이럴 땐 너네가 뭐 해주면 되냐면 둘 중 한 놈의 역함수를 구해주세요. 둘 중 한 친구의 역함수 뭐야? 얘의 역함수 구해보자. 뭐야? a의 x제곱 플러스 1입니다. 이건 너네가 연습을 하세요.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알겠지? 자, 그래서 내가 구했어. a의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구했어. 자, 얘들아 밑이 같은 두 지수함수가 나오면 밑 같잖아. 뭐 체크해줘야 돼? 밑이 같은 두 지수함수가 동시에 등장을 해줬어. 어떤 관계일 수 있어? 평행이동 관계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평행이동 관계야. 쟤네들은. 그걸 얼마만큼 평행이동했어? x축으로. 얘 기준으로 보자면. 얘 기준으로 보자면. 1만큼. 마이너스 1만큼. 자, 그런 관계야. 그 평행이동 관계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 얘들아. 이 두 개가 있어, 지금. 얘네 둘은 분명 평행이동 관계입니다. x축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얘를 기준으로 보자면 플러스 2만큼, 플러스 3만큼. 너네가 이걸 체크할 거라고, 두 지수함수가 나오면. 근데 이걸 체크했을 때 평행이동 관계를 이용할 수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요. 뭐가 있으면 이용할 수 있어? 이 둘이 평행이동 관계다라는 걸 너네가 체크했어. 근데 이 평행이동 관계를 무조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두 개의 평행이동 관계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그게 뭘까? 대표적인 게 직선이에요, 직선. 기울기가 얼마짜리? 여기서 얼마짜리일까? 기울기 얼마? 자, 무슨 말이냐? 자, 3의 x제곱이 있어, 이렇게.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그려졌어? 야, 둘은 이동관계 맞아. 얘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이 얘가 되는 거 맞아. 근데 뭐 어쩌라고? 근데 뭐 어쩔? 어쩔이야. 얘네 둘이 뭐 그런 이동관계인 거 오케이인데 그래서 뭐 너네가 알 수 있는 게 뭐 있는데? 없어. 그냥 이동관계라는 거. 이 점이 이동 2만큼, 3만큼 이동해가지고 이 위에 도착했다. 말고는 뭐 없잖아. 그러니까 근데 2만큼, 3만큼 이동하면 어디에 도착하는데? 모르잖아. 이 위에 어딘가 도착하겠지. 근데 이게 2만큼, 3만큼 가가지고 이 위에 도착하지만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거야. 그지? 아무것도 몰라. 근데 여기 기울기가 2분의 3짜리인 직선이 나온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이 점 x축으로 2만큼 3만큼 이동하면 어디에 도착해? 이 직선 위에 분명히 도착해. 분명히. 왜냐면 기울기가 2분의 3이니까. 몇 대 몇이야? 2대 3이니까. 2만큼 3만큼 가면 무조건 이 위에 도착하는 거야. 근데 얘는 평행이동 2만큼 3만큼 이동해가지고 어디 위에도 도착해야 돼? 얘 위에도 도착해야 되지. 그럼 직선 위의 점이자 이 위의 점이니까 어디야? 여기야.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얼마랑 얼마인 거야? 2랑 3이 되는 거죠. 평행이동 관계라는 걸 너네가 찾았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 사용할 수 있는 상황. 뭐가 필요해? 관련된 기울기를 가진 직선. 자, 둘은 무슨 관계라고? 평행이동 관계. x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마일만큼. 기울기 얼마짜리인 직선 필요해? 마이너스 1. 있네. 있네.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얘들아 정확하게 이 길이가 몇이야? 그거야. 정확하게 1이었던 거야. 근데 너네가 아까 생각했을 때 근데 여기서 이게 몇이라고? 2라고. 이건 아까 했던 거잖아. 그냥 기본적으로. 2야. 야, 이거 존나 쉬워, 이제. 왜 존나 쉽냐 하면, 여기 있는 이 두 개가 무슨 관계야? 이 두 개가? 얘네 두 개가 무슨 관계야? 역함수 관계였지. 역함수 관계니까 기울기가 얼마짜리인 직선? 1짜리인 직선. 수직. 이 얘기라고. y는 x. 근데 이 전체 거리가 지금 몇이야? 3이지. 3. 그럼 여기 이게 절반이잖아. 그럼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럼 몇이야? 2분의 3인 거야. 오케이? 자, 이 전체가 3이잖아. 근데 이 둘은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그럼 여기가 딱 중점일 거 아니야. 그럼 3이었으면 2분의 3 이걸 거 아니야. 근데 너네 이 점 구할 수 있어, 없어? 여기 있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였나? 얘랑 y는 x의 교점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지. 그럼 끝났네요. 그럼 그 점에서 얼마만큼 간 거야? 2분의 3? 2분의 3. 끝났네. 아마 이게 시험 출제자분이 요구했던 풀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좌표만 구해내면 끝날 거예요. 좌표만 구해내면. 이쯤 합시다. 아주 고급진 스킬들을 다 했습니다. 자, 항등점으로 대칭 관계를 확인한다. 두 번째, 할 얘기 다 했어. 그냥 여기서. 평행이동 관계의 두 함수가 등장했다면 그 평행이동 관계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대부분 직선이다. 관련된 직선을 가진 기울기가 등장을 해야만 평행이동 관계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등장하지 않는다면 평행이동 관계고 나발이고 사용할 수 없다. 말한 김에 이 대칭성에 대해서 좀 한마디만 할게. 적고 나서. 속이 왜 이렇게 쓰리지? 아침이라 그런가? 너네 몇 시에 일어나니? 나 그때 자거든. 아, 그렇구나. 자, 좋아요. 열심히 하다 보면. 야, 너 학교가 꽤나 공부 잘하는 학교더라? 대진여고? 아니야? 왜? 애들이 잘한다 했는데? 대진 아니야? 소라쌤이 그랬는데? 아니야? 안마 미안해. 씨 맛있구만. 여기 대진고 있어? 없어. 오케이, 좋아요. 자, 어쨌든 말한 김에 내가 하나만 더 좀 알려드릴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줄게. 다 썼냐? 준다. 자, 이거랑 좀 관련된 이야기인데 똑같은 이야기인데 봐봐. 방금 평행이동 관계가 둘이 평행이동 관계인 두 함수가 등장했을 때 이걸 이용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 이걸 내 본 수업 때는 뭐 매개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역함수 관계인 두 함수가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쟤는 y는 x 대칭이지. 어쩌라고야, 얘들아. y는 x 대칭인데 어쩌라고야. y는 x의 대칭인데 어쩌라고. 그래서 뭐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자꾸 너네한테 등장하는 거야? 역함수 관계인 두 함수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걸 이용하라고 너네한테 자꾸 뭘 던져주는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등장하는 거야. 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등장하면 너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왜? 대체 왜 그럼 이렇게 물어보자. 대체 이 상황에서 두 개의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두 관계가 있는데 여기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등장하면 대체 너네가 왜 이게 등장하면 그 관계를 이용할 수 있는 거야? 역함수 관계라는 걸? 왜 저게 등장하면 그걸 이용할 수 있어? 수직이라서?
왜 너네가 이게 등장하는 순간 이 점과 이 점은 y는 x 대칭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왜? 그러니까 되게 버릇처럼 하지 말고 어이씨야 역함수 관계야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있어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어 그럼 너네가 이 두 점은요 y는 x 대칭이에요 얘가 a, b면 얘가 b, a예요 이러잖아. 왜? 그냥 편하게 얘기해봐. 토론하는 아이들처럼. 왜 그런 거야? 저 직선 또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또한 뭐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접는 순간 얘도 같이 접혀갈 거 아니야? 그럼 이 점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로 가는 거니까요. 자, 이 논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러면 사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만 필요한 게 아니야. 얘네 둘의 관계를 이용하려면. 얘네 둘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를 이용하세요 라고 하는 게 너네한테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만 등장 안 해도 돼. 뭐만 등장하면 돼? 이거에 대해서 대칭인 도형. 뭐 있어? 또 뭐 있을까? 뭐 있을까? 이런 것도 있어. 중심이 여기 있고 원. 이 원도 이 무슨 선이야? 이 주황선을 기준으로 접으면 어떻게 돼? 포개지지. 즉, 그럼 이렇게 만나는 두 점이 무슨 관계야? y는 x 대칭, y는 x 대칭.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만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왜 나온다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도 y는 x 대칭이니까. 그럼 y는 x에서 대칭인 또 다른 도형들이 막 나와도 상관없다는 거지. 그럼 얘네들이 y는 x 대칭이에요. 얘네들이 y는 x 대칭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또 뭐가 나올 수 있을까? 그냥 지금까지 너네 수능에 나온 내용들만 좀 얘기하자면 또 뭐가 나올 수 있냐 하면 점근선의 교점이 여기 있는 그 무슨 함수냐? 유리함수. 유리함수도 그럼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얘랑 무슨 관계야? 오케이? 이 정도 나왔습니다. 3개 정도. 이쯤 나왔으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고 이렇게 속이 쓰리지? 죽겠네. 자. 자, 9번. 9번을 틀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9번. 왜 그러냐면 밑을 똑같이 만들 수가 없잖아. 그럴 땐 뭐 한다? 지수함수 지수 부등식 밑을 똑같이 만들어올 때는 어떻게 한다? 양변에 로그를 씌워준다. 이것도 되게 좋아요. 양변에 밑이 10인 로그를 씌워준다. 왜 10인 로그를 씌워주는 거야? 그게 졸라 편하니까. 그리고 밑이 10인 로그를 씌워주는데 부등호 방향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근데 밑이 0과 1 사이인 로그를 씌워주면 어떻게 돼? 변해. 이런 거겠지 뭐. 자, 속이 존나 쓰리네. 자, 9번에 밑을 지수 부등식인데 밑을 통일할 수 없을 때예요. 밑을 통일할 수 없을 때. 그랬을 때 양변에 밑 10인 로그를 씌워준다. 이것도 좋아. 로그 씌운다. 또는 지금 양변에 밑이 10인 로그가 아니더라도 밑이 2인 로그 씌워도 돼. 10 말고 밑이 2인 로그 씌워보자, 얘들아. 그럼 어떻게 되냐? 로그 2의 2x제곱 로그 2의
5의 1 마이너스 2x제곱 뭐 이렇게 될 거예요. 몇 차 부등식이야? 1차 부등식이에요. 1차 부등식, 1차 부등식. 왜 그러면 얘는 2x고 그냥 1 마이너스 2x에다가 로그 2의 5야. 로그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1차 부등식입니까? 형태를 봐봐. 그냥 값이죠. 로그 2에 오면. 그냥 개수인 거예요. 개수, 값. 그럼 이건 1차 부등식이겠지.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요, 저거 만약에 구하는 문제라면요, 이런 것도 가능해요. 지금 이건가? 2의 2x제곱이 이건가? 이거를 정리해서 한쪽에 너네 원래 이렇게 풀잖아. 상수만 남게끔 정리해봐, 이걸. 뭘 곱하던 나누던 제곱을 시키던 해가지고 한쪽에 상수만 남게끔 해봐. 여기에 뭐가 곱해지면 상수만 남냐? 5의 2x제곱. 그럼 지수가 그냥 1 돼가지고 5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거는 2의 2x제곱에 이게 될 것 같아. 그럼 얘는 뭐야? 지수가 같으니까 미끼리 먼저 계산해서 10의 2x제곱이 이거 1 아니라 5죠? 5의 1제곱이니까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정도는 너네가 풀 수 있지 않나? 항상 경계로 생각하는 거지. 10이 언제 5가 돼? 지수에 뭐가 들어왔을 때? 로그 10의 5, 로그 10의 5. 그럼 2x가 로그 10의 5보다 어떻게 되면 돼? 크거나 같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겠죠? 문제가 근데 이상하냐? 왜? 8번까지가 그거형, 9번, 10번은 단답형. 좋아요. 이런 문제도 나온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고. 자, 10번은 안 할게. 범위의 양끝처럼 일반형에서는 범위의 양끝에서 최대 최소가 결정된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11번, 12번. 자, 11번. 자, 11번 보시면 자연수 n에 대해서 절대값 로그 2x 마이너스 n이 y는 1과 만나는 두 점의 좌표를 어떻게 해가지고 2랑 만나는 점을 cn, dn이라 해서 저 넓이를 sn이라 해서 야, 그럼 그냥 좌표 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너네가 막 일반화를 시키고 뭐하고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 지금. 그냥 y는 1과 만나는 점이 cn, dn이잖아. an, bn이잖아. 그럼 너네 교점 어떻게 구해? 교점에 y좌표를 알려줬잖아, 지금. 그럼 결국엔 절대값 11번. 이게 현재 뭐가 되는 1이 되게 하는 x값 구하면 되잖아요. 그럼 절대값 풀리면서 어떻게 돼? 뿔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럼 너네 해를 구할 때 어떻게 하는데? 넘겨가지고 로그 2의 x가 n 뿔마 1이다. 그럼 이거 만족하는 x값 얼마야? 2의 n 뿔마 1제곱 이거겠지. 즉 bn의 x좌표가 2의 n 플러스 1제곱이야. an의 x좌표가 2의 n 마이너스 1제곱이야. 이런 거죠. 그럼 똑같은 논리로 너네가 구하시면 dn의 x좌표는요. 2의
n 플러스 2제곱이 될 거고 Cn은 2의 n 마이너스 2제곱 이게 될 겁니다. 정리하시면 그냥. 그럼 저기 y좌표 다 알잖아. 얘들아 저기 지금 사각형의 넓이래. 저 사각형 무슨 사각형이야? 사다리꼴. 그럼 윗변 아랫변 더하고 높이 1 나누기 2. 그럼 넓이. 결국 지수 부등식 문제예요, 여러분들. 저 정도는 한번 계산해 보시고. 아, 나 지금 진짜 속이 안 쓰려가지고 왜 이렇게 아프지? 구해보세요, 이 정도는. 왜 이렇게 아프지? 진짜 안 좋아. 자, 12번 보시면 fx가 지금 있는데 미정계수 n이 들어있네요. 저것만 아니면 좀 참 이쁘게 그릴 텐데, 그지? 어쨌든 저런 상황에서 x에 대한 방정식 fx는 t라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얘들아 너네한테 묻고 있는 게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입니다. 방정식의 결국엔 해의 상태를 묻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이게 그러니까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하면 너네가 그 식을 만족하는 x값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걸 구하기 위해서 너네가 어떻게 해? 식으로서 인수분해하고 정리하고 할 수밖에 없어. 근데 해를 구하시오가 아니라 이런 해의 상태를 묻는다면 너네가 뭘로 해석을 해? 그래? 뭘로 해석을 하죠? 방정식을? 그래프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프로. 얘들아 해를 구하시오 하면 그냥 대수적으로 해를 구할 수밖에 없어. 인수분해 해가지고. 그렇잖아. 무슨 말이냐면 fx는 3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서. 근데 fx가 2차 함수야. 이렇게 그려졌어. 야, 너네가 그래프로 해석하면 얘랑 누구랑 만나는? y는 3과 만나는 x좌표 이게 해가 돼요. 이렇게 하잖아. 야, 구할 수 있냐? 그림으로? 못 구해. 뭐 해야 돼? 식을 써야 돼. 넘겨서 인수분해 해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해를 구하시오 하면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너네한테 이 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몇 개예요? 라고 묻는다면 그냥 그래프로 바로 알 수 있잖아. 몇 개? 2개.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너네한테 해를 구하시오가 아니라 해의 상태를 묻는다면 그래프로 해석을 해준다라는 것만 꼭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럼 결국엔 너네한테 지금 묻는 건 fx라는 저 함수랑 누구? y는 t라는 x 입장에서 무슨 수야? x 입장에서 t는 무슨 수야? 상수예요, 상수. 맞죠? 즉 fx와 y는 t라는 상수함수의 교점의 개수가 바로 gt라는 거지. 그 상수함수가 t인데 그 t가 달라지면 교점의 개수가 변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fx가 막 그려졌을 때, fx가 막 그려져 있을 때, 어떻게 그릴지 모르겠지만 막 그려져 있을 때 여기서 y는 t라는 상수함수가 t가 변하면 이렇게 변해갈 거라고요. 그럼 교점 몇 개? 한 개. gt 얼마? 1. gt 계속 1이다가 gt가 2가 됐다가 gt가 3이 됐다가 gt가 2가 됐다가 gt가 1이 되는 뭐 이런 거겠죠? 교점의 개수. 그럼 너네가 저 그래프만 그리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거? 근데 너네한테 지금 구하라는 게 n을 결정하시오니까 너네한테 저 gt의 상태가 또 주어져 있는 거죠. 최대값이 4라는 거, 즉 교점의 개수가 최대 몇 개? 4개가 되도록 하는 이런 겁니다.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래프를 그려보자.
0을 기준으로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3의 x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n이 그려지고요. 그 위에는 로그 2의 x 플러스 4 마이너스 n이 그려진대요. 자, 너네 항상 있잖아. 그릴 수 있는 부분을 그려야 돼요. 이게 조금은 어렵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이유가 원래는 두 개가 있다면 한쪽은 그래도 그릴 수 있게 주거든. 얘는 안 줬어. 얘는 안 줬어. 둘 다 못 그려 지금 상태가. 근데 너네가 여기서 무조건 결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가 무조건 결정돼? 어디 부분이? 현재 얘들아 혹시? 그러니까 너네 이건 알잖아. 그 여기 좌측에서는 3의 x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n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져 가지고 뒤집힌다는 알잖아. 근데 이게 개짜증나는 게 이런 거지. 얘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잖아. 그럼 여기선 그냥 이렇게만 그려지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이게 지금 짜증나는 거 아니야? 근데 있잖아. 그게 어디든 간에 무조건 이 부분은 그려져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뭐 x축이 여기 닿을진 아닐진 모르지. 하지만 이렇게 그려진다 정도 너네가 알 수 있다고. 확실히 정확히. 그렇잖아? 여기서 마이너스 n 이 상태니까 뒤집어 올라가면 여기가 y는 n이다. 이 정도는 너네가 알 수 있잖아. 맞아? 있지?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디야?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부분. 내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래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딜까요? 어쨌든 이쪽은 계속해서 이렇게 된다는 건 알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진 몰라도요. 어떻게 꺾여 올라갈진 모르지만요. 이쪽이 이렇게 된다 정도는 알아요. 오케이, 인정? 그러면서 이쪽이 꺾여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안 꺾여 올라갈 수도 있어요. 뭐 이 정도. 어쨌든 그릴 수 있는 걸 그리고 보자고, 우리가. 맞아? 됐죠? 자, 그러면 교점 몇 개야? 2개지. 근데 교점 최대 몇 개 돼야 된다고? 4개. 그럼 이쪽에 꺾여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이쪽도 분명히 꺾여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줘야 몇 개가 되는 거야? 4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꺾여 올라가는구만. 꺾여 올라가는구만. 이라고 너네가 판단할 수 있다고. 사실은 이게 얘들아 너네가 그냥 찍어 맞춰가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거든. 근데 좀 더 논리적으로 풀자면 사실 이게 맞다고요. 그릴 수 있는 쪽을 너네가 확인한 다음에 그럼 꺾여 올라가야 되네. 판단에 의해서 문제를 푼다. 사실은 이걸 너네가 찍어 맞출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원래 이렇게 푸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꺾여 올라가야 되는구만. 꺾여 올라가는구만.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0을 넣었을 때 얼마야, 얘들아? 0을 넣었을 때? 이 지수함수 0 넣었을 때. 9 마이너스 n. 9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꺾여 올라갈 텐데 이렇게 뭐 꺾여 올라갔을 텐데 여기에 이 x좌표는 얼마야? 2 마이너스 n. 조금 아쉽다. 지금 이 모양이 꺾여 올라간 거 아니야? 여기가 2 마이너스 n이죠. 여기에 y좌표가. 근데 이게 꺾여 올라간 거잖아. 얼마야? n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맞죠?
꺾여 올라가야 되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겠네. y값도 체크했네. 근데 잠깐만. 여기가 n이잖아. 근데 여긴 n-2야. 어디에 그려져? 밑에. 여기에 n이 있으면 여기 n-2가 또 있겠죠? 여기 n이 있으면 여기 n-2가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찍히면서 이런 모양이겠네 라고 너네가 체크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이거는 지금 어쨌든 정확하게 결정이 되는 친구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그리고 여기도 이건 정확하게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 값은 이거보다 클지 작을지 결정돼야 안 돼? 안 되는 상황인 거야. 얘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오케이? 근데 교점의 개수의 최대값이 4개라고 했으니 지금 여기서 총 몇 개가 돼? 4개가 돼. 4개가 돼. 4개가 돼. 그럼 얘가 더 위로 올라가도 되네요. 근데 얘는 지금 더 이상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왜? n은 자연수라며. 값이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잖아. 그럼 얘가 최대한 언제까지 내려갈 수 있냐? 이런 이야기지, 얘들아. 교점의 개수가 최대 4개를 유지하려면 쟤는 최대 언제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지금 n-2보다 얘가 위에 있으면 된다고. 그럼 이번엔 언제 확인할까? 둘이 같아질 때 한번 확인해봐. 이렇게 같아질 때. 그럼 교점의 개수 최대 4개 아니야? 맞네. 그럼 얘가 이제 내려가면 교점의 개수 최대 4개 맞잖아. 하나, 둘, 셋, 넷. 4개 맞잖아. 그럼 언제까지 되는 거야? 그치. 0 전까지. 근데 n-2는 양수여야 되지? 즉 n은 뭐보단 커야 돼? 오케이. 그리고 n은 9보다는 사실 찍맛의 문제에 가깝긴 하다고요. 솔직하게는. 자, 드라마. 끝난 거죠? 네, 잠깐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잖아. 아니냐? 그래서 조금 내가 이거 조금 문제 좀 가져올게요. 잠깐만.
이번에 출판되는 교재거든. 그쪽에 시스로그람스 먼저